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한타겟 매장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과 9살 소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비업체가 $50만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언론들은 당시 흉기를 휘두른 노숙자를 총격 사살한 경비원이 소속되어 있던 경비업체 워터마크가 원고에게 $50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서류에는 합의금이 원고들의 의료비 상당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살 소년 의료비 $27만 한인 여성 의료비 $19만 가까이 전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6시 20분쯤 LA 다운타운 피그의 세븐스 쇼핑센터 내 타겟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선에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더일과 에머슨 대가 7대 경합주에서 주별로 투표 의향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 주에서 상대의 오차범위내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상대에 소폭 앞섰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8대 48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 승부는 단 한 곳도 특정 후보가 확고한 우위를 잡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대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확연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 청년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의 지지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11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이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투표용지에 그대로 실리게 됐습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선거당국은 오는 11월 대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체리 하드몬 미시간 주무장관실 대변인은 소수당 후보들은 후보직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가 소속된 자연법 정당이 이미 전당대회에서 그를 후보로 선택했고 경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케네디의 후보명 삭제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사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케네디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NBC는 케네디가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은 주에서 많은 표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한때는 유효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응답은 49%에 달했고 한 번도 유효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은 17%였습니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12년 전인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응답자의 89%는 자신의 미래에 있어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택 소유가 쉽거나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성별, 당파와 관계없이 일관됐으나 높은 금리와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면서 주택 소유를 포기한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연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시사한 겁니다. 정부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 문제를 의료단체들과 협의했는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 없다며 의료계 반발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집값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채 실제론 내정 상태로 특채 임용한 혐의가 상급심까지 쭉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제 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곧장 직을 상실했습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10년 동안 재직해왔지만 오는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는 못 채우게 됐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유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의 단계적 폐지, 혁신학교의 확대 같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조희연표 교육정책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이후 역대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에서 4번, 보수에서 2번 당선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